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하는 미증시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볼게요.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자 FOMC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 아래서 끝나자 오늘 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점도표가 생각보다 좀 더 비둘기적으로 나와졌다는 점에서 오늘 주가가 조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한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 인텔 관련된 소식 때문에 조금 반도체 섹터가 조금 더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의 채권 금리, 특히 10년물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크게 오르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채권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꼭 짚어봐야 할 주요 이슈와 뉴스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실업 당첨 건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과 신규 실업 당첨 건수 양쪽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 노동 지표가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10년물에 대한 인플레이션 연동체와 연준의 대차 대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연준 관련된 소식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내내 저는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통역을 했었는데요. 연준이 마침내 첫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끄는 FOMC 어제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4에서 4.2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결정은요,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둔화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됐는데요. 파월 의장은 극심하게 분열된 위원회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미난 것은 이런 베이비 스텝 인하에 대해서 단 한 명 스티브 미란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했다는 건데요. 월러 연준 이사를 포함한 트럼프 쪽의 인사들도 이번에 25bp 인하를 찬성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을 50bp 인하를 압박하는 가운데 안에서도 현재 이런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더욱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정책 배경에 대해서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요. 파월 연준은 이에 대해서 나머지 19명에 해당하는 1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점도표를 투표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에는 위협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중간값은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예상하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했지만 여전히 6명의 위원은 올해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어야 된다고 주장한 한편 한 명의 위원은 지금 여기서부터 1.25%를 더 내려야 된다는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준 내부에서도 향후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고 파월 연준 의장도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위험이 없는 경로는 없다. 앞으로 결정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노동지표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 노동지표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강하지만 앞으로 하방 위협이 좀 더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연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으로의 리스크 이동이 진행 중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리스크는 관세에 관련된 점은 단기적으로 있는 인플레이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일 것이다라는 한 번 더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혁신적인 디자인과 상징과도 같았던 문제성, 문 손잡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휩싸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차량 문 손잡이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량은 문의 전자식 개폐 버튼과 비상시를 위한 수동식 레버가 서로 다른 위치에 분리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차고 전력이 끊기거나 운전자가 패닉 상황에 처했을 때 수동 레버를 찾지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하고 차 안에 갇히는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이 두 가지 개폐 방식을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위급 상황에서 그 누구나도 직관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NHTS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NHTS가 최근 외부 문손잡이가 작동을 멈춰서 아이들이 차 안에 갇힌 사건들을 근거로 2021년형 모델 Y 17만 4천 대에 대해서 결함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력 손실 이후에 문을 열지 못해 탑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테슬라의 도어 디자인이 안전성 도마와
위에 올랐었는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과연 결국 디자인의 혁신을 최우선으로 추구한 테슬라가 기본적인 안전 문제에 직면해서 결국 디자인 변경이다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가 30%가량 장전부터 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빅뉴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고의 칩메이커이자 AI 시대인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경쟁자이자 과거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격적인 기술 협력에 나선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미동부 기준으로 7시 반에 발표가 됐고요. 즉각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개장 전 거래부터 인텔의 주가가 30%가량 넘게 폭전했고 엔비디아 역시 3% 상승하면서 엄청 커다란 소식임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협력은 두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는 AI 인프라의 핵심인 데이터 센터 분야인데요. 인텔이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에 사용될 맞춤형 칩을 제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인용 PC 관련된 분야입니다. 인텔이 자사의 칩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통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될 거다라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젠슨 황 CEO는 이번 역사적인 협력은 엔비디아의 AI 기술과 인텔의 CPU 및 방대한 x86 생태계를 결합하는 두 세계적 플랫폼의 융합이라면서 우리는 함께 컴퓨팅의 다음 시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었는데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은 평가라는 게 애널리스트의 평가입니다. 인텔은 PC 시대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모바일 시대 전환에 실패했었고 최근 AI 시대에는 엔비디아와 AMD에 뒤처지면서 지난해에만 19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감축할 계획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인텔에게는 어마어마한 커다란 부시 소식이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국에서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